자, 이번 시간에는 용역의 국외 공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의 국외 공급은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역을 공급받는 자나 아니면 대가 수령 방법과 관계없이 영세를 적용합니다. 근데 공급받는 자가 비거주 또는 외국 법인이나 아니면 국외에서 거주자나 내국 법인도 상관이 없습니다. 공급받는 자가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공급 시기는 용역의 제공 완료일이 되겠습니다. 국내 거래하고 동일하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를 합니다. 단지 거주자나 아니면 내국 법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겠죠. 영세율 첨부 서류는 용역계약서하고 외화입금 증명서가 되겠습니다. 자, 사례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사업자가 외국 법인에게 설계 용역을 다음과 같이 제공한 경우에 영세율 적용 여부는 했습니다. 설계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원화로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대가 수령 방법과 관계없이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했으므로 이것은 영세율 적용이 됩니다.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설계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고 원화로 받았답니다. 국내에서 설계 용역을 제공했으면 당연히 이것은 10%가 과세가 되겠죠. 근데 설계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고 외국하는 용역을 통해서 원화로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배우지 않았겠지만은 외화 획득 목적 재화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열거 항목입니다. 열거 항목 중에서 기술 서비스 영역이 있습니다. 기술 서비스 영역에 설계 영역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열거 항목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외국하는 영역을 통해서 원화로 받았을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한다는 거죠. 이것도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국외에서 용역이 제공됐는지 국내에서 제공됐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국외에서 제공됐으면 무조건 영세율이 적용되고 국내에서 제공됐다 그러면은 그것은 열거 항목에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세율 적용 여부를 파악하는 거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해외 현지 법인의 채무 보증이나 대출 주선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 영세율 적용은 했습니다. 대출 주선 영역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있습니다. 원래 대출 주선이나 채무 보증의 경우에는 만약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만약에 제공했다 그러면 면세죠. 그 이외의 업체가 만약에 부수적으로 만약에 채무 보증을 한다 해가지고 대가를 받았다 할 경우에는 10% 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국외에서 제공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용역의 국외 공급으로 봐가지고. 근데 국내에서 제공한 경우는 어떨까요? 국내에서 제공한 경우는 이것은 열거 항목에 대출 주소는 열거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10% 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게임 프로그램 화면에서 광고를 게재하고 외국 광고 대행사로부터 만약에 대금을 수령한 경우에 영세율 적용 여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외 게임 프로그램 화면에서 만약에 광고를 제공했다. 그러면 용역의 국외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세율이 적용되죠. 그런데 국내 게임 프로그램 화면에서 광고를 제공하고 외국화를 통해서 만약에 받았다.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경우에는 광고 영역은 전문 서비스업에 해당됩니다. 전문 서비스업에 해당돼가지고 열거 항목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외국화를 통해서 만약에 들어왔더라. 그러면은 영세율 적용되더라. 다만 전문 서비스업은 상호주의에 따르죠. 그 나라에서 만약에 과세를 안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도 과세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외화 획득 재화 용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외국화를 통해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단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비거주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비거주자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소득세법에 보면은 국내에서 주소를 두거나 아니면 183일 이상을 만약에 국내에 거소를 뒀다. 그러면
거주자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외의 사람을 비거주자로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 공간의 소속 직원이나 국제연합국, 미국이나 군무원은 이 날짜 여부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로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 거래되는 그 사업자가 국내에서 만약에 비거주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열거 항목 중에서 재화는 한 가지가 있고 용역은 11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먼저 대금 결제를 외국환 은행을 통해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만 영세를 적용할 것이냐, 그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부분까지 영세를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환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외화로 직접 송금 받아가지고 외국환 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그 다음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경우, 그 다음에 외국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그 다음에 국내 대리점 계정으로 해가지고 송금된 외화를 매각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더라. 단지 원화로 직접 받거나 가상화폐로 받거나, 그 다음에 비거주자 원화 계정에서 원화로 받거나, 그 다음에 외국법인은 국내 지점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가지고 받거나, 그 다음에 국내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이것은 영세율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국내 대리점 계정에 송금된 것을 외화로 매각했는 거, 직접적으로 이제 거래되는 것을 송금 받아서 이제 외화로 매각하면은 그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은 국내 대리점에서 직접 받은 것은 그것은 영세율이 적용이 안 되더라. 열거 항목이 이렇게 12가지가 있습니다. 12가지가 있는데 요거 1번만 제외합니다. 1번만 제외하고 나머지 용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문 서비스업과 사업 시설 관리, 그 다음에 사업 지원 서비스업, 그 다음에 투자 자문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적용합니다. 또 그 나라에서 과세 안 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나라에서 과세 안 하는 그런 어떤 상호주의에 따라서 영향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만약에 재화를 인도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 다른 과세 사업자입니다. 과세 사업자에게 이제 재화를 인도하고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 통해서 원화로 받았을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해 주겠다. 한번 살펴보면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이 있습니다. A 사업자 A가 수출업자입니다. 그런데 이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사업자 B가 있습니다. 만약에 공급 계약을 맺고 이 A라는 사업자가 B라는 사업자한테 재화를 인도했더라. 국내 거래이지만은 영세율을 적용해 줄게. 대신 뭐요? 외국환 은행을 통해서 원화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서 영세율을 적용해 줄게.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공급 시기는 언제일까요? 공급 시기는 3번이 될 겁니다. 재화가 인도되는데. 세금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인 재화 이동은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내 거래 상대방은 여기죠. 비거주자.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점프서류는 외화입금 증명서가 들어가야겠죠. 사례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조건으로 만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 경우에 영세율 적용 여부입니다. 다만 외국환 은행을 통해서 원화로 받았답니다. 자, 국내 지정 사업자가 과세 사업자일 경우에는 이것은 영세율이라 했죠. 영세율. 그 다음에 국내 지정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일 경우에는 이것은 10% 과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과세 사업으로 명명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사업자, 개인일 경우에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10%가 과세가 되겠죠. 그죠? 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외화 획득 재화 용역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해서 업종을 구분했습니다. 이 업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내가 어디 업종에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 분류로 들어가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 서비스의 경우에는 법률 자문이나 회계감사, 그 다음에 광고대행,
경영 컨설팅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것은 제조업 회사의 본부나 만약에 산업회사의 본부, 그 다음에 수의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영세율 적용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상호주의를 적용했다는 거죠. 그 국가에서 우리 거주자 등에게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하겠다. 그 다음에 과학 서비스가 있습니다. 과학 서비스는 자연과학이나 공학, 인문학 이런 연구 개발 관련입니다. 그리고 기술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기술 서비스 건축, 설계, 감리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종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해 줄게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사업자가 도면을 설계해 가지고 외국 법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대금은 외국한 은행에서 매각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한 경우에 영세율 적용 여부는 했습니다. 자, 도면을 설계를 해가지고 이메일로 전송했다. 그러면은 이 도면은 어디서 한 겁니까? 국내에서 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설계 영역은 뭐죠? 설계 영역은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되고 외국한 은행에서 원화로 받았으므로 이것은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미국 소재입니다. 미국 소재 외국법인은 국내의 인수 합병을 위해서 증권회사와 기업 인수와 합병에 관한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관련 일을 국내에서 대부분 수행한 경우에 영세율 적용 여부는 했습니다. 그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원화로 수령했답니다. 자, 이거 경우에 자문 용역은 이건 전문 서비스업에 해당됩니다. 전문 서비스업에 해당되는데 이것을 국내에서 대부분 이루어졌죠. 국내에서 대부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전문 서비스업은 상호주의를 따른다 했죠. 그래서 상호주의에 따른 영세율 적용인데 미국은 상호주의 국가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업종 이제 무형재산권 임대업에 대해서 봅니다. 특허권이나 상표권, 광물 탐사권 등 무형재산권을 임대하고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원화로 받았을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중 영세율 적용 대상은 했습니다. 내국 법인은 저작권을 외국 법인에게 양도했습니다. 자, 저작권을 양도했다. 그러면 이건 뭐죠? 저작권은 뭐죠? 재화입니다. 재화의 양도죠. 양도음으로 이것은 재화 수출로 봅니다. 재화 수출로 봐가지고 이것은 영세율이 적용되죠. 대가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수령 방법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국 법인은 저작권을 외국 법인에게 대여를 한 경우입니다. 대여. 외국 법인에게 대여를 했다면은 용역의 국외 공급입니다. 용역의 외국에서 사용했죠. 그래서 용역의 국외 공급으로 용역의 국외 공급. 국외 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내국 법인은 상표권을 외국 법인에게 국내에서 사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외국한 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뭐냐? 상표권을 국내에서 사용하죠. 이것은 무형재산권 임대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형재산권 임대이기 때문에 외국한 은행에서 원화로 받았으므로 이것은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통신 영역을 보겠습니다. 정신통신업으로 해가지고 유선, 무선 또는 데이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수신에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통신사가 외국 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국내에서 국제예산의 임대 영역을 만약에 제공한 경우에 영세율 적용 여부를 원했습니다. 사용 대가를 외국한 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는 당연히 영세율이 적용되겠죠. 그죠? 열거 항목이니까. 사용 대가를 원화로 직접 받은 경우는 여기에는 10%가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통신영역이 외국 법인은 국내 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 국내 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또는 외국 법인에게 공급돼야지만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1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컨테이너 수리업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컨테이너 수리업, 그 다음에 보관 창고업, 그 다음에 해운 대리점업, 해운 중개업, 그 다음에 선박 관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다음과 같이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 영세율 적용 여부는 했습니다. 외국법인의 선박에 컨테이너를 수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외국법인의 선박에 이거 경우는 컨테이너 수리 영역에 해당돼 가지고 이것은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내국법인의 외항 선박에 공급되는 컨테이너 수리 영역은 어떻게 돼요? 내국 법인의 외항 선박입니다. 이거 경우에는 10%가 과세가 됩니다. 국내 사업자는 피고주 또는 외국 법인에게 제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 선박이나 선원관리, 그 다음에 보험관리 등의 업무를 수탁 가공했더라. 이것은 선박관리 영역에 해당됩니다. 선박관리 영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죠. 관리 영역에 대해서. 다음으로 뉴스 제공업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업,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업 중에서 뉴스 제공업, 그 다음에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과 배급 관련,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업,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역을 제공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은 어떻게 될까요? 외국에서 제공했으므로 영역에 국외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영세율이 적용되죠. 영세율이. 그다음에 국내에서 외국 법인에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에 대해서 열거 항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왜? 획득 목적으로. 다음으로 국내에서 제공하는 상품 중개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 중개업은 실무에 있어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오파상이죠. 오파상. 상품 중개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상품 수입 대행이나 중개하는 것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영역을 제공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았답니다. 이랬을 경우에 영세율 적용 여부는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외국 법인에게 상품 판매 중개를 했더라. 이랬을 경우에도 상품 중개업에 해당되므로 이것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국내에서 외국 법인에게 수출 알선 영역을 제공했더라. 이것도 중개업에 해당되므로 이것도 영세율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시설관리나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시설관리업이라는 것은 사업시설 유지와 관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행사업이나 여행보조업이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조경관리 서비스업도 제외가 되죠. 그리고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인력 공급업이나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업시설관리나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상호주의에 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에서 거주자에게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예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역을 제공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 영세율 적용 여부는 했습니다. 외국 신혼부부의 웨딩 촬영이나 호텔 숙박 영역을 제공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사업 지원 서비스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영세율이 적용되죠. 자, 그리고 국내에서 외국인 여행객에게 관광 영역을 제공했더라. 자, 관광 영역, 관광 알선 영역의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관광 영역, 일반적인 여행업하고 여행 보조업의 경우에는 10%가 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투자 자문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투자 자문업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해 주겠다. 2015년도부터 해가지고 면세에서 과세를 전환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역을 제공하고 대금은 외국화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 영세율 적용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은행이 외국 은행에게 금융 자문 영역을 제공한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랬을 경우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투자 자문 영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외국화은행에서 원화로 받았을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투자 자문 영역을 국외로 현지 출장해서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영역의 국외 공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대가 수령 방법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육 지원 서비스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지원 서비스업이라는 것은 교육과정 컨설팅이나 그 다음에 자문 평가, 그 다음에 시험 출제 서비스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어학연수 지원 서비스, 유학 알선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공하고 외국화은행을 통해서 원화로 받았을 경우는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의 영역을 제공하고 대금은 외국화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 영세율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유학 알선을 하고 해당 국가로 외국 대학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어떻게 되죠? 이것은 교육 지원 서비스에 해당되므로 여기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외국 학생들이 교육 영수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서비스, 교육 지원 서비스 영역에 해당돼 가지고 여기 또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데 국내 대학교에서 외국인에게 교육 영역을 제공했더라. 이것은 면세입니다. 면세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교육 서비스가 아니라 교육 지원 서비스입니다. 자, 임상 시험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신약이나 식품, 의료기기 이런 것들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시하는 시험이나 연구를 말합니다. 이런 임상 시험 영역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하겠다 그 말입니다. 다음 영역을 제공하고 대금은 외국화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 영세율 적용 여부는 있습니다. 병원도 의료기관이 해외 제약사의 임상 시험 영역을 만약에 제공했다. 그러면 당연히 임상 시험 영역에 대해 가지고 외국화은행에서 원화로 받았으니까 영세율 적용이 되죠. 코로나 관련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그 다음에 비의료기관은 책임하에서 외국 법인에게 임상 시험 영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합니다. 의료기관뿐만이 아니라 비의료기관이 자기 책임하에서 임상 시험 영역을 제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세율을 적용해 주게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 운송 영역입니다. 보세 운송에서 수출 통관을 위해서 보세 창고에 입고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입 화물이 국내에 도착해서 수입 통관하기 전에 보세 창고에 입고되거나 아니면은 다른 보세 창고로 이동하는 보세 운송을 말합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사례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영역을 제공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는 했습니다. 일반 화물 운송업자가 비거주자에게 화물 운송 영역을 제공하고 대금은 외국화은행에서 원화를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는 보세 운송업자가 아닙니다. 일반 화물 운송업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국화은행에서 받았다 할지라도 10% 과세가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도급에 의해서 보세구역 운송하고 대금은 원화로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하도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실질적으로 외화를 외국화은행을 통해서 받지 못할 겁니다. 직접 도급받은 사람만 외화로 해서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경우에는 10% 과세가 됩니다. 이상으로 영역의 국외 공급과 국내에서 거래되지만은 외화 획득 목적 재화 영역에 대해서 영세율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